10월 넷째 주 중간저시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도 저도 굉장히 힘든 시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다행스러운 점은 왜 안 좋은지는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그 리스크가 뭔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죠. 왜냐면은 결국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분위기는 전쟁이 확대될 것이냐,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지원하기 위해서 10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채권 찍어야 돼요. 채권을 찍어야 되니까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 금리가 오르면 뭐해? 결국 지금 미국 연방정부는 임시 셧다운을 지금 합의한 상태죠. 근데 이게 기간 합의이기 때문에 이제 한 20일 지나면은 또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공화당의 하원 의장도 선출이 안 된 상황에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전에 문제였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플러스 이스라엘까지 가지고 온다? 이거는 공화당에서 합의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합의해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셧다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이 돼버린다면은 증시 리스크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국채 금리가 괜히 오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우리는 셧다운이라는 재료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증시의 가장 큰 기대였던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기대가 뭐였습니까? 연내 금리 인하 할 거다라는 게 금리가 있었어요, 상반기에는. 근데 지금 이게 7월까지 미뤄졌습니다. 7월 6월 7월까지 미뤄졌어요. 그러면은 이 높은 고금리를 최소 8개월 더 진행해야 될 건데 이걸 지금 증시가 버틸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회피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리스크들이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겠죠. 지금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지만은 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문제가 지금 이게 쉽게 끝나지도 않을 거고,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엮여 있잖아요. 이란과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뭐 팔레스타인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발트 삼국도 계속적으로 루머가 나오고 있는 거는 뭐 독립전쟁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있고, 아무튼 굉장히 좀 지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겠습니까? 중국 대만 양안전쟁 리스크가 또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될 거예요. 전쟁 리스크가 누적이 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들이, 재선을 위한 정책들이 돈을 더 푸는 방법밖에 없는데, 돈을 풀면 풀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시장이 오르는 게 아니고 돈을 풀면 풀수록 인플레이션이 늦게 잡히는 거고, 금리에 대한 인하가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전자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주식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한 이치죠. 근데 이거는 정말 큰 줄기이고, 요게 파생되는 재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큰 줄기가 일단은 멈춰야 됩니다. 시장을 누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유튜버라든가, 저도 유튜버로 보잖아요. 뭐 경제TV도 맨날 보고 하는데 계속 하는 말이 지금 싸다 사야 된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지금 전체 코스피 코스 합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삼성전자, 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자 반도체 두 개 제외하고는 지금 이게 사야 되는 시장인가요? 고점 대비해서 최소 30%씩 다 꼬라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바닥을 확인하고 사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바닥이 어딘지가 알 수가 없어. 아직도 고점 높아요, 주식 시장이. 에코프로 보시면 여러분들 바닥 어딘지 알 수 있으신 분 모른단 말이야. 그냥 그나마 이번 주에 그나마 양봉전환 마감했던 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는 바닥을 찍었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 2차전지는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지금 아직도 높아, 주가들이.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자금들이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과대납폭이 나온 뭐 자동차 업계, 근데 자동차 업계도 문제가 많죠. 지금 증권계 리포트를 보면은 내년에 자동차의 판매 대수가 굉장히 저조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자동차 판매 대수가 이제 전기차로 많이 하기 위해서 라인을 증설하고 라인을 바꾸고 거기에 개발 R&D 투자를 엄청 때려 부었는데 1등 테슬라가 판매 대수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럼 2등, 3등이 판매 대수가 오르겠습니까? 같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로 쏠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거 좋아. 여러분들이 뭘 사든 저는 상관 안 하는데, 바닥을 확인할 거면 2차전지는 바닥이 아니란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으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바닥론이 의미가 없다. 저도 여러분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제가 이 말을 이번 연도 내내 하고 있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아무리 공부해도 처음 책을 볼 필요 없어. 책에 나온 내용이 아니야. 한국 경제 1%대 성장률 누가 겪어봤습니까? 지금 세대. 아무도 못 겪어봤다니까. 그럼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증시야 경제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쟁 하나 터지면 이렇게 돼버리는데 의미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즉각적인 대응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살까요? 사야 되나요? 비중 뭐 80%인데요. 뭐 제약바이오 비중 높은데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저도 제 개인 종목의 비중이 거의 80% 넘긴 한데 실적이라서 좋지 그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시장이 여러분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좀 어느 정도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주식시장이 흔들렸다면 지금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야. 새로운 우리가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도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더 공부해야 되고 더 빠르게 대응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보수적으로 선택하든지 제가 중간 증시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냥 손절하시는 게 낫습니다. 비중 12%라도 손절 많이 해놓으세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문가들이 많은 것처럼 바닥에서 올라올 때 그 종목을 사야 될까? 내 종목은 올라오지 않아. 올라오더라도 마이너스 50%에서 10% 올라봤자 뭐해. 5%밖에 안 오르는 건데 내 계좌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모르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자. 현금을 계속 만들매매를 하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계속 단타만 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현금을 가지고 있자. 비중을 작게 투자해서 빠르게 회전해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내용들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이번 달 계속 나왔던 뉴스들이잖아요. 요건 뭐 제가 내일 테마적으로 정리해 드릴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재료인데 그 알고 있는 재료 이후의 흐름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증시가 흔들리고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하는 겁니다. 재료는 알고 있다니까. 근데 그 재료가 악재들이 소멸될 때까지는 일단 셧다운 먼저 체크해야 되고 전쟁 종료될 때까지 확인해야 되고 네, 요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요 두 개가 멈출 때까지는 지금 시장에 감히 비중을 넣자는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셧다운 해가지고 셧다운이 30일 40일 돼 연말 랠리 물거품 되는 겁니다. 시장이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사면 안 된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사도 안 늦어요. 주식은 뭐 공포에 들어가야지. 그 공포가 어디까지 공포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언제 여러분들 공포를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바닥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자.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바닥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 사도 늦지 않다. 요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요거 다른 내용들은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요 내용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셧다운이 올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셧다운 리스크가 진행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자, 우리 지난주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정유 관련 테마주들이죠. 네, LPG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은행, 보험 관련 테마주들 경제가 안 좋으면 당연히 투자자들이 채권, 최근에는 이제 머니마켓 펀드, MF 쪽 자산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채권 관련 테마주들 은행이랑 보험 관련은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갑자기 제주은행, 푸른 저축은행 이런 것도 오르는 게 이창용 총재가 이번에 얘기했죠. 금리 인상도 예고할 수 있다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은행 보험 관련 테마주들은 피신처로 적당한 도망치기에는 가장 좋다. 좀 있으면 배당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점들. 네, 중간 상승 종목들도 대부분 지지하자 리스크가 많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뭐 지상권이 좀 밀고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피곤해지는 겁니다. 장기화가 되면 피곤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개별적인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다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로 들어갔다는 점, 방위산업, 정유 테마주들 이런 테마로 들어갔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죠. 다음 주도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공모 청약 신규 상장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공모 청약 한다. 제가 최근에 확정 공모가가 다 상단을 초과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규 상장 퍼센티지가 60에서 400% 조절된 이후에 다 상단 초과됐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공모 청약해야 돼요. 근데 바이오는 아니다. 바이오 빼고 다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YTN 입찰자 상정하는데 이것도 이제 한 3파전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월요일에 뭐 괜찮으면은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화요일에는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가 있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퀀텀 비전 코리아 최근에 뭐 좋죠? S게이트 우리 이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보고 있는 건 텔레필드인데 텔레필드가 사실은 좀 기술이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텔레필드인데 대장은 이거 두 개니까 이거 두 개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단위 기업이 오랜만에 나옵니다. 서울보증보험, 공모전략 이것도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사실은 뭐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미국 그냥 모든 전 세계 글로벌 은행 IB가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 이건 뭐 필면적인 거니까. 소닉스 공모전략 워트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공모전략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금요일날 퀄리타스 반도체 신규 상장을 하는데, 신규 상장 이후에는 항상 여러분들 종가 베팅, 상한가 베팅, 상따,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 공모 청약은 무조건 시가에 다 팔 것. 요거는 여러분들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주간 증시는 좀 이따가 저녁에 2탄을 찍을 건데, 자 그래서 뭘 사야 되느냐, 그래서 뭘 살 건데 로봇 살 겁니다. 이렌시스 금요일에 크게 먹었잖아요. 우리 로봇 살 겁니다. 로봇.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로봇 관련 테마 가지고 왜 좋은지 올려드릴 테니까 2000년지보다는 이제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바닥 종목이면 우리 이제 로봇 사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모아갈 종목들은 로봇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간 증시 마치고 다음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